기업 내부자를 만나드리는 내부자입니다. 인공지능 대출 심사 솔루션 업스타트의 제이슨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업스타트는 기존 은행에서 쓰던 파이코라는 신용평가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3명의 공동 창업자가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신용평가 솔루션을 은행에 판매해서 기존 파이코 모델을 썼을 때보다 연체율, 부도율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대출 심사 승인율을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추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2020년 12월 30달러에 상장하여 10개월 만에 390달러까지 약 1300% 상승하였지만 지금은 30달러 수준으로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은 1억 3,500만 달러로 2020년 2분기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원이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90위 정도로 약 1,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인기가 많다. 소피 랜딩클럽에 비해서 차별화 포인트는 소피 랜딩클럽은 새로운 은행이 되려고 한다. 크레딧 카드, 대출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은행이 될 생각이 없다. 은행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다. 우리의 차별점은 발전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리스크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장기 비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창업팀 3명 중 2명은 구글에서 왔고 1명은 피터 틸 펠로우 출신이다. 우리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게 목표다. 파이코라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모델이 있다. 이를 대체할 것인가? 우리는 파이코와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매우 개인화된 평가 모델을 제공한다. 수익 측면에서 파이코를 사용할 때마다 약 50센트가 부과된다. 우리는 대출 총액의 9에서 10%를 수수료도 부과한다. 우리는 파이코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파이코가 지금보다 덜 중요해지고 우리 솔루션이 더 시장에 많이 선택받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파이코와 업스타트의 알고리즘이 뭐가 다른지. 파이코 변수는 15개 정도가 된다. 선형 회귀 함수를 쓰고 있고 개인에 대한 30일, 60일 연체율을 활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1500개의 변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직업,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클릭하는지, 교육 수준 등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을 분석한다. 우리는 대출자가 한 달, 2달 전체 대출 기간에 대해 얼마만큼의 파산율, 연체율이 있는지 예상한다. 추후 유상 증자 계획이 있는지. 2021년 초에 이미 했고 현재 재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채권 발행, 유상 증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성 자산만 5억 달러 이상이 있다. 우리는 현재 주식 가격이 지금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분이 저렴하게 희석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금리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금리 상승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우리는 은행한테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에게도 2차적인 영향은 있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부자 매도가 왜 많은지. 사실이 아니다. 2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규 상장 이후 9개월간은 보호예수 기간이어서 팔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매도된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은 8년 이상 근무했던 임직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판매했던 경우가 많았고 작년부터는 내부자 매도는 거의 없었다. SEC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 폴 구에게 주가가 6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많은 스탁옵션이 부여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다. 예전에 스탁옵션이 많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주가가 하락한 후에는 그 권리를 많이 포기했다. 임원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계획만 있다. 해외 진출 계획은 있는지. 당장 계획은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핀테크는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2022년 2분기 대비 매출액은 40% 하락했는데 순손실은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022년 1분기 일회성 비용 절감이 있어서 2분기에 순손실이 적게 나타났고, 둘째, 최근 1년간 공원이익이 많이 높았다. 그래서 매출 관련 이익을 많이 줄였다. AWS 비용도 줄이고 마케팅 채널도 효율화했다. 앞으로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무제표 전망을 보니까 2023년 3분기 순손실이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3분기에는 팀원들 보너스도 일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는 미래 전망을 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프로디지를 인수한 효과는 어떤가? 매우 잘 진행됐다. 800개의 파트너사들이 우리 자동차론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계속 솔루션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지만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면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스타트 알고리즘의 연체율은 어떻게 되는가?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UMI 지수를 발표하고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지 우리의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빈티지 성과를 보면 우리의 고객인 은행들은 우리의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우리의 대출 성과가 더 높은지 숫자로 잘 표현되어 있다. 업스타트의 비전은 무엇이고 왜 투자자들은 계속 업스타트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글의 에드텍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있다면 신용평가에는 업스타트가 있다. 우리는 대출자의 신용정보 분석을 아주 잘한다. 우리는 은행과 경쟁하지 않으며 은행은 우리의 파트너이자 고객이다. 시간이 갈수록 업스타트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 내부자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미팅 때 또 물어봐 드리겠습니다.